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나이가 들었을 때 존중받지 못하고 초라해지는 모습이 아닐까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무색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잊혀지거나 어쩌면 경멸의 시선을 받는 것이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방송에서는 바로 이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없어 보이지 않기 위해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3가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 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한동안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대화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자신은 그저 자리에만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고 자신이 이야기할 때는 누구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허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시청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르러 이런 외로움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했지만 지금은 마치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기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이 소외감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고 귀티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첫째, 자존감을 유지하는 법. 둘째,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는 법. 셋째,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꾸는 법이라는 3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혹시 자신도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주위의 어르신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가고 있지만 늙어간다는 것이 곧 초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태도와 행동으로 노년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더 귀하고 빛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인 자존감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잃기 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에 대한 존중, 즉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단순히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없어 보이지 않으려면 자존감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의해야 합니다. 사회는 종종 나이에 따라 사람을 평가합니다. 젊을 때는 생산성이 높은 사람으로,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선에 자신을 맞추게 되면 자연히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의 평가로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가정과 일을 위해 헌신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지난 세월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삶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70대 어르신이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며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좋아할 줄 몰랐어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기다려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관심사를 탐구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작은 성공 경험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산책을 나가기로 결심하고 일주일 동안 이를 꾸준히 실천했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큰 성취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믿음도 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지고 완벽하지 못한 과거에 대해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은 완벽할 수 없으며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불교 스님은 말씀하시기를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투성이일지라도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자존감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다음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가장 빛나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때로는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큰 기대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보며 실망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친구와 수십 년간 가까이 지내다가 작은 오해로 관계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 친구의 장례식장에서야 다시 만났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그때 좀 더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끝까지 좋은 친구로 남았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둘째로, 진심 어린 소통이 관계를 이어주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를 점점 줄이게 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생각이 오해를 만들고 결국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소통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다리입니다. 평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고 그제서야 아들은 자신의 무관심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주기적으로 어머니와 통화하며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소통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여전히 그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셋째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배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작은 것, 혹은 불편해하는 작은 부분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조심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항상 잊어버렸지만 어느 날 아내의 생일에 작은 꽃다발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값비싼 선물이 아니었지만 아내는 그 꽃다발 하나에 마음 깊이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감히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거나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련을 버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독이 되는 관계는 결국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만든다. 우리는 평생 동안 함께 갈 수 있는 관계와 놓아주어야 할 관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삶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돈, 건강, 사람.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삶의 진정한 품격은 결국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한 습관 하나가 평범한 노년을 우아하고 귀티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특별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매일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점점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움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원천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70세가 넘어서야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무슨 일하며 망설였지만 작은 용기를 내어 동네 미술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분은 지역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배움은 우리의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도전하려는 의지와 열정을 기다릴 뿐입니다. 둘째로,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활기차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 긴 거리는 아니었지만 함께 걸으며 나누는 대화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시간은 그들의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작은 습관은 단순한 건강 이상의 것을 선물합니다. 삶에 활력을 더하고 우리의 마음까지 풍요롭게 해줍니다. 셋째로, 감사를 일상으로 삼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잃어가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잃어가는 것보다 여전히 내 곁에 있는 것에 집중할 때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은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 예를 들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순간이나 멀리 사는 손자에게서 받은 전화 한 통 같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기록하는 습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작은 감사 하나가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넷째로, 타인을 위해 시간을 내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수록 도움받는 역할만 남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때 느껴지는 만족감은 우리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어린이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호기심 어린 눈빛은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내 노년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분의 이 한마디는 삶의 본질을 잘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일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이라며 멋을 포기하거나 자신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어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자신만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일이야말로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 이 말은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나요? 지금 바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러한 귀티나는 노후를 위한 습관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귀티나는 노후를 만들기 위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습관들이 중요하다면 이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첫째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루틴은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줍니다. 가령 매일 아침 15분씩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루를 준비하는 데 있어 내 마음과 몸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됩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작은 시간이 내 하루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분의 말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만들어낸 시간은 노후를 단단하고 우아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로 소통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립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사람들과의 교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서로의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며 그 관계 속에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로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귀티나는 노후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며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고 의미 있는 지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은퇴자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분은 매달 정해진 예산을 세워 꼭 필요한 지출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소소한 소비를 균형 있게 조정했습니다. 돈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통제하는 기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은 재정 관리를 통해 얻게 되는 자유를 잘 보여줍니다. 넷째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에 20분씩 걷는 일, 소식하는 식단,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노력을 생활화해 보세요. 한 어르신 부부는 매일 아침 서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이 짧은 한마디가 그들의 하루를 빛나게 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일도 귀티나는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다섯째로 취미를 통해 삶의 기쁨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취미를 찾는 일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로 그 도전이 우리를 더욱 활기차게 만듭니다. 한 어르신은 은퇴 후 글쓰기를 취미로 삼아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의 조각들을 글로 적어가면서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를 핑계로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이에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 어르신은 매주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어 좋아하는 꽃집에 가서 작은 꽃다발을 사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이 작은 꽃다발이 내 삶에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 몰라요. 그분의 모습은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실천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작은 변화라도 지금 시작할 때 여러분의 노후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잃고 또 새롭게 얻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어떤 가치들을 끝까지 지켜야 할까요? 첫째로 자기 존엄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사회는 종종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기억해야 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분은 은퇴 후 주변에서 이제 쉴 나이가 됐으니 그냥 편히 있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자신의 지식을 나누고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해 주더군요. 자기 존엄은 우리 삶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삶의 나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호기심은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한 할머니는 70대에 처음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온라인에서 요리 레시피를 찾아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나를 젊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아요. 호기심은 우리의 삶에 끝없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셋째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고립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한 어르신은 매주 손자와 손녀에게 편지를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내 삶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걸 느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넷째로 감사를 잊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감사의 순간들은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한 노부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서로에게 하루 중 가장 감사했던 일을 한 가지씩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차 한 잔을 건네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 작은 습관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 믿음은 그분이 건강을 잃었을 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희망은 나이를 초월한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이 5가지 가치를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더욱 단단하고 빛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마지막으로 귀티나는 노후를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노후를 진정으로 귀티나고 품격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외부 환경이나 조건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이지만 마음가짐은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가꿔갈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현재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입니다. 한 어르신은 젊었을 때 하지 못한 일들을 생각하며 늘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창밖에 핀 꽃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피어있는 이 꽃이구나. 그날 이후 그는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작은 순간에도 감사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둘째로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인생은 나이를 불문하고 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던져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한 할머니는 은퇴 후 큰 병에 걸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이 가져다 준 아픔 속에서도 이 시간을 통해 가족들이 사랑을 더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픈 것은 힘들었지만 이 경험이 없었다면 내 삶에 진짜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긍정적인 시선은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가치를 찾게 해줍니다. 셋째로 타인과 나를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곤 합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노부부는 서로 다투는 일이 잦았지만 어느 날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투면 내일은 손을 꼭 잡고 산책을 하자.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며 서로를 향한 마음을 더 깊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넷째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는 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손주들이 스마트폰을 가르쳐주는 과정을 통해 그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노년의 삶은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속도가 느리고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삶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끝없는 기쁨과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는 단순한 아침의 시작 속에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삶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도 귀티나는 노후를 만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며 새롭게 다짐하게 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이 이 방송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귀티나는 노후를 응원하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